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강원 영동 지방선거 따라잡기 프로젝트 지선이는 8살 마카 놀자 오늘은 1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지선이는요 오후 2시죠. 오후 2시가 좀 못됐네요. 평소보다 좀 일찍 들어왔습니다. 왜 일찍 들어왔냐? 오늘 중요한 분들을 모셨거든요. 그래서 1분 1초가 아까워서 좀 일찍 시작합니다. 나중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서운해하지 마시고 오늘 오시는 손님들 보시면서 그 기분 푸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소개를 해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저보다 더 잘 아시는 인물일 건데, 예, 강원도지사 더불어민주당 후보이신 이광재 후보 나오셨습니다. 네, 네. 인사하시죠. 네, 강원의 아들 이광재입니다. 네, 왜 강원의 아들이죠? 우리 아버님 함자가 강자 원자시거든요. 네, 강원도는 이광재의 운명이죠. 네, 이 강원의 아들도 이슈화가 돼서 언론지상에 많이 기사화도 되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지연한 얘기다라는 얘기가 많았는데, 그렇죠. 강원도에서 태어나서 강원의 아들이냐 이런 얘기도 있고. 팩트 체크상 저희 아버님 함자가 강자 원자다. 예, 강원에 살아서 강원의 아들이면 저는 더 강원도다, 강원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별도의 사유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선교장에 보면은 네. 그분들이 저희 아버님 학렬하고 같아요. 그래요? 예, 전주시 강릉 예. 선교장요. 그렇구나. 지금 뭐 소개는 하셨지만 좀 더 짤막하게 후보님을 좀 더 소개하신다면 어떻게 소개를 하시겠습니까? 예, 노무현 대통령과 가장 오래 있었던 노무현 대통령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이고요. 네. 그 강원도 평창에서 태어나서 영월 평창 정선에서 국회의원을 한 영동을 가장 잘 아는 영남과 호남을 영동과 영서를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실용 정치인이죠. 실용 정치인. 네. 여기 제가 오늘 이 공보물을 가져왔습니다만 일 잘하는 도지사 이광재 이렇게 쓰셨거든요. 네. 이거는 실용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까? 그렇죠. 저는 이제 손흥민 선수 같은 강원도지사가 되려고 하는데요. 네. 손흥민 선수는 골을 잘 넣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일을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영동 지역을 예를 들어 보면 과거 삼척의 LNG 기지를 대대적으로 유치해서 그 결과 영동 지역이 이제 도시가스를 쓰게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듯이 태백영월 평창 정선의 국회의원 할 때도 그다음에 원주에서 할 때도 일을 잘하죠. 두 번째는 손흥민 선수는 왼발 오른발을 다 잘 그렇죠. 쓰잖아요. 그렇듯이 저는 여야 중앙 지방 국내 국외에 그 다양한 인맥을 갖고 있습니다. 실용적인 정치인이죠. 네. 손흥민 얘기하고 뭐 이거는 워낙 많이 도민들께서 들으셔가지고 잘 알고 있을 것 같고요. 네. 오늘 또 공보물 아까 말씀드렸지만 강원도 전성시대, 강원도민 성공시대. 네. 구호라고 할 수 있겠죠. 이번 선거에 나서면서 이제 그 구호를 이렇게 직접 지으셨나요? 직접 지었습니다.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죠? 강원도 특별자치도를 성공시키겠다. 그래서 특별한 강원도를 만들고 특별한 강원도민이 되는 시대를 열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제 강원도는 전성시대가 올 때가 됐다. 왜 그러냐면 기후위기 때문에 강원도를 좋아하고 디지털 시대가 왔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충분히 일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철도를 1시간짜리를 연결하면은 서울과 강원도가 1시간에 연결되면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만 만나면 되고 또 하나는 특별자치도 하나를 만들면 강원도 전성시대가 올 수 있다. 강원도민이 성공할 수 있다. 그것 때문에 만들게 되는 다소 과감한 생각이었죠. 예. 뭐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KTX가 생기면서 교통망이 많이 이렇게 편의성이 높아지고 확대되고 이렇게 되면서 사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조금 개선됐다는 느낌은 듭니다. 예. 지금 제가 이렇게 이번 주에 저희 5개 언론사에서 여론조사를 발표했습니다. 네. 이런 좋은 구호와 그다음에 그 강원의 아들이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이렇게 선거전에 뛰어들고 계신데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아무래도 뭐 정당 지지도 차이가 크니까 이제 그런 거고 제가 늦게 시작했으니까 그런 건데요. 네. 저는 이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2010년도에도 6일 전이죠. 지금 전에 그때도 한 11.2%로 졌는데 플러스 9%로 이겼거든요. 네. 저는 지금 여론조사에 오차도 많고 실제 제가 다녀보면
민심은 이광재 편으로 흐르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강릉이나 속초나 다녀보면 저녁 때 맥주집이나 막걸리집 이런 데 가면은 거의 환호하는 분위기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서울서 동행 취재 왔던 기자들이 이거는 무슨 상황이지? 라고 다들 놀래하고 있죠. 네. 저는 결국 민심은 누구가 강원도를 살릴 수 있을 거냐, 누가 일하는 사람이냐, 누가 강원도를 키울 사람이고 강원도에서 누구를 키워야 과연 강원도를 대표하는 인물이 나올 거냐라는 면에서 결국 이광재를 선택해 주시지 않을까라고 네. 겸손하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봅니다. 후보님 하면 이번 선거전에서 제가 머릿속에 기억 남는 게 손흥민 그리고 경로당, 식당, 서당 그렇습니다. 이 3당이 먹혀드는 것 같습니까? 주요하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 손흥민 선수 얘기는 결국은 우리가 일 잘하는 도지사를 뽑아야 된다. 네. 그리고 전 국민이 지금 강원도지사 선거를 지켜보고 있잖아요. 네. 좀 멋있는 도지사를 뽑자. 네. 이거는 생기는 거 없고요. 또 하나는 이 당 저 당에서 중요한 게 아니고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한 문제다. 소상공인들 말씀. 결국은 식당이 제일 중요하다. 결국은 경제. 이광재는 경제잖아요. 두 번째로는 아이들 이게 보육 유치원 문제, 돌봄 문제 때문에 정말 이 맞벌이 부부나 엄마 아빠 아이들이 힘드는데 교육 문제를 해결할 교육도지사는 이광재다. 서당이 중요하다. 또 하나는 효도하는 도지사. 연세 드신 분한테 특히 이 시내버스비 무료 이건 굉장히 좀 호응도가 좋고요. 그다음 농민들한테 인제군에 실시하고 있는 농자재 반값은 더 좋고요. 또 하나는 경로당을 제가 이제 와이파이를 무료로 설치해서 우리가 신바람 스마트 경로당을 만들어서 거기서 노래방 경진대회도 하고 치매 예방 교육도 받고 그래서 경로당 회장님하고 총무님한테 우리가 수당을 들여서 멋진 우리가 그 경로당을 만드는 거. 그다음에 특히 그 어르신 중에 장애가 있거나 독거노인 중에 형편이 어려우신 분은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저희가 점심 걱정이 확실히 덜어드리겠다는 거는 반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광재가 게이트볼, 그라운드 골프, 특히 하천 주변에 파크 골프장을 만드는다는 아주 굉장히 좋아하고 계십니다. 식당, 서당, 경로당, 일자리, 교육, 복지가 제일 중요하다. 뭐 약자, 취약계층 약자 그리고 우리 평범하게 살아가는 소상공인을 위한 그런 정책을 대변하는 말인 것 같은데요. 네. 뭐 불편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저 같은 셀러리맨을 위한 뭐 공약 뭐가 없었습니까? 셀러리맨을 위한 공약은 결국은 이게 교육 부분하고 네. 문화 소비에 대한 그게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강릉을 보게 되면은 그 올림픽을 치르고 난 5개의 경기장이 있잖아요. 저는 여기에 체육진흥공단을 유치해서 거기서 이걸 맡아서 국제적인 스포츠 대회하고 밤에 문화 공연이 있으면은 저는 강릉도 행복한 곳이 되고 아마 관광지도 굉장히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강릉이 축구의 고장이잖아요. 네. 근데 저기 축구장을 가봤는데 우리가 대구에 있는 그 축구장을 조광래 감독 네. 그 사장님이 네. 완전히 그 축구장을 새로 지어서 그 바깥쪽을 그 가게를 만들고 스포츠 샵을 만들고 하니까 밤에 주차장이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밤에 불야성을 이루면서 그게 구도심이었는데 주변에 완전히 새로운 재개발이 이루면서 가장 핫플레이스가 됐어요. 전 그런 축구장을 만들면 축구의 도시 강릉이 또 좋아질 거라고 보고 그리고 하나는 이제 강릉고등학교 영동대학 야구인데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큰 많이 짓는 거 말고 최재호 감독님을 만났는데 네. 한 3년 정도 야구장을 만들고 그 다음에 야구의 도시를 향해서 여기 강릉도 시민 야구단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스포츠와 문화 이런 것이 있는 그 강릉을 만들면 훨씬 셀러리맨한테도 좋지 않을까. 구도 그러니까 영동 지역을 대표하는 도시인 강릉을 구도라는 어떤 별칭을 좀 더 돋보이게 하고 그로 인한 마케팅을 활성화해서 이 영동 지역의 어떤
보통 사람들이 더 즐길 만한 공간 그리고 일자리도 부가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취지로 들립니다. 후보님 아까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정당 지지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한때 4년 전 지방선거를 치를 때에는 우리가 영동 지역이 갖고 있는 특히 강원도가 갖고 있는 강원도도 마찬가지라고 전체적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보수적 성향 이 부분들이 많이 바뀌어 가고 있다 분위기가.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 현재의 어떤 전국적인 추세를 봤을 때에는 정당 지지라든가 이런 측면들이 다시 영동 지역도 어떤 보수적 색채로 더 짙어지는 거가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판단하시고 지금 여론조사 같은 경우도 사실 후보님 인물 지지도가 더 높게 나오잖아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는 또 이번에 강원도민이 그 정당보다는 사람을 또 선택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래야 미래지향적이 된다. 우리가 태극기 안에 보면은 빨간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잖아요. 결국 여당이 야당되고 야당이 여당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일자라는 이광재를 뽑아서 또 변화를 꾀해 나가는 게 좋고, 또 강원도민 입장에서 보면은 특정 정당에 쏠리는 것보다는 양당을 적당히 부려먹을 수 있는 구도를 만드는 게 저는 훨씬 더 강원도를 위해서 이득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제가 사전에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 쭉 여쭤보는 거는 뭐 질문 없이 편하게 이제 여쭤봤던 거고요. 본격적으로 뭐 몇 가지 좀 여쭤보고자 하는 질문을 좀 드리자면, 지금 최문순 도지사가 12년간 최문순 도정을 이끌어왔는데 그 도정에 대한 성과와 또는 뭐 공과라고 할 수 있겠죠. 평가하신다면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전 최문순 지사님의 성과라고 하면은 일단은 따뜻한 리더십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도루묵도 팔고 감자도 팔고, 그리고 또 여기 강릉 최씨 문중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이게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챙기고 이런 나는 인간적인 모습은 아주 배울 만한 점이라고 보고요. 근데 제가 좀 하고 싶은 거는 좀 국가적인 대형 프로젝트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동계올림픽을 하면서 한번 사실은 그 철도가 강릉까지 오면서 강릉에 큰 변화를 꾀했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대형 국가적인 프로젝트 몇 개를 해가지고 운명을 한번 바꿔야 되겠다. 저는 첫 단추가 이광재가 드리는 가장 특별한 첫 번째 선물이 강원도 특별자치도라고 보는데요. 그냥 그 바다가 있는 스위스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몇 가지 대형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강원도를 아주 세계적인 곳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최문순 도정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공가를 한번 간략하게라도 정리해 보신다면? 그 공이 있다면 따뜻한 리더십이고, 그리고 동계올림픽을 잘 치는 건 성과고요. 그다음에 과가 있다면 과보다는 조금 이제 그 기초를 닦았다면 저는 이제 좀 큰 프로젝트를 하고 싶다. 저 지금 특별자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법사위의 안건으로 상정이 되는 걸로 지금 회의가 이제 시작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토론의 과정에서도 김진태 후보님하고 설전이 좀 있었습니다. 누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서 누구의 공으로 됐는지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지금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얘기도 있고, 오늘 또 뭐 신문지상에는 또 뭐 유상범 의원이 공을 많이 들였다, 오늘 법사위 가기까지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저는 뭐 그게 중요한가 싶기도 하고요. 저는 이제 결국은 앞으로 특별자치도를 잘 만들어가는 게 중요한데, 결국은 특별자치도는 결국은 이 수도권 중심의 생각을 깨고 지방을 어떻게 이 소멸위기에 살려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큰 비전을 누가 갖고 있느냐. 그 다음에 이건 여야의 협력을 얻어서 결국은 해나가야 되는 문제고요. 그 문제에 있어서 누가 더 잘할 수 있느냐는 부분은 전 이광재가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제가 출마의 조건으로 그 5월 달까지 이걸 통과시키겠다고 제가 얘기를 했죠. 그렇죠. 다 믿었죠. 심지어는 여의도 그렇게 빨리 여의도 내에서 우리 김진태 후보도 5월 달에 대해서 부정적이었고, 그리고 인수위원회는 정확히 입장을 밝혔죠. 2025년도에 하겠다고. 그래서 저는
명운이 걸린 문제잖아요. 저는 5월 달 내에 한다고 했는데 만약 5월 달 내에 안 되면 제가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민주당은 강행 통과 의지를 밝혔고 그 결과 이제 행안위를 통과했죠. 근데 물론 제가 다 한 건 아니고 우리 이양수 의원님 노력하셨고 허영 의원님, 최문순 지사님, 그리고 강원도청 공무원, 강원도민회가 또 열심히 노력을 했죠. 예. 그러나 이광재가 한 건 분명한 거는 5월 달에 통과된 거는 확실히 그건 제 역할이 있는 거는 그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특별자치도법이 법사위 안건 1번으로 올라온다는 얘기가 있네요. 예, 뭐 어제 제가 법사위원장하고 상의를 했거든요. 예, 여하튼간에 뭐 누구의 어떤 성과 이걸 따지기 이전에 강원도 전체를 위해서 우리 도 정치인들이 함께 힘을 모아야 되고 협심해야 되는 일이라고 판단하고요. 그렇죠. 예, 그래야지만 또 우리 특별자치도법을 통해서 규제가 완화되고 또 특별한 혜택도 주어지고 그래야 발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특별자치도가 된다면 저희가 제일 관심 있는 거는 영동 지역은 제2도청사 설치 관련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탄력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동해안 발전청 얘기하셨죠? 예. 어떻게 연계되는 건가요? 제2청사는 제가 10년 전에 제2청사를 하겠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출근을 하겠다. 영동 지역에. 그리고 강릉 출신의 부지사를 쓰겠다. 그건 2010년 버전이고요. 이제는 세상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영동 지역의 동해안 전성시대를 확실히 만들기 위해서는 그보다 훨씬 동해안 발전청 수준의 기구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하나는 도청의 일부 기능 하나,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 산불이 매년 나잖아요. 그래서 산림과 관련된 산림, 그다음에 방제청과 관련된 소방청, 그다음에 세 번째는 체육진흥공단을 제가 이쪽으로 데리고 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스포츠와 문화와 관련된 거, 그다음에 수산과 관련된 부분이 MB 때 해양수산부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어업지도서 부분이 굉장히 약화돼 있어요. 어업 부분.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제가 특별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 인허가를 전담하는 부서를 하나 별도로 만들어야 되겠다. 왜 그러냐면 동해안에서 춘천까지 가서 인허가 따려고 한 번 가면 회의 한 번 하면 한 달 뒤에 또 다시 오고 이렇게 되면 곤란하거든요. 근데 이걸 인허가 부서를 전부 다 두면은 엄청난 이 행정 인력이 필요한데 제가 행정동의회와 여러 가지 의논을 해본 결과 인허가만을 전담으로 지원하고 서포트하는 조직을 하나 더 만들면 저는 영동 지역에 계신 분들이 정말 동해안의 발전을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멋진 곳을 가지게 될 거라고 봅니다. 더하기 저는 행정기관 하나만 있어서는 매력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행정청 우리 행정기관 바로 옆에 저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일도 하고 회의도 하고 할 수 있는 좀 복합 공간을 하나 같이 만드는 게 훨씬 더 영동 지역에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뭐 실시간 채팅을 통해서 이광재 후보 화이팅 하면서 응원하는 메시지도 올라오고요. 강원 남부 지역에서는 동해바다님이 뭐 강원 동해 삼척 쪽에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런 질문도 하시네요. 예, 저의 질문도 있지만 이 질문에는 어떤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특히 동해 삼척 쪽은 결국은 이제 수소 산업인데 삼척에 원전 해제 부지가 있거든요. 98만 평인데 그렇죠. 예. 그 자리에 저는 지금 몇 개 주요 기업들이 거기 관광 레저 도시를 만들겠다고 이미 와 있습니다. 근데 저는 현대 기업도 와 있는데 수소 기반의 이 관광 레저형 기업 도시를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야만 앞으로 수소 산업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수소 산업이 초기 산업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시범 사업, 시범 이런 도시 같은 걸 만드는 게 나중에 미래 산업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제가 이제 눈여겨봤는데 이 불탄 땅이 1억 5천만 평이 있습니다. 저 삼척부터 고성까지. 그렇죠. 예. 근데 제일 제가 한번 집중적인 사업을 해본 것이 동해 휴게소 위에 있잖아요. 네. 옥계하고 동해하고 예. 위가 굉장히 광활한 땅이 있는데 여기에 저는 아마 수십만 평의 방화림도 만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생태 허브를 심고
그리고 또 하나의 거기에 우리가 관광 레저형 그러니까 기업 도시를 만드는 것도 방법이라고 보는데 일단은 생태 허브 공원을 수십만 평짜리 만들면 어마어마한 관광지가 생기고 이거 자체는 일자리가 엄청 생깁니다. 영국이 정원 산업을 만들어 가지고 56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첼시 가든이라든지 정원은 결국 꽃은 장비를 할 수 없고 사람이 엄청난 손이 가거든요. 전 그것을 자연을 가꾸는 부분에서 동해에서 한번 해보고 하나는 수소의 미래 산업을 기업 도시를 만들면서 좀 도시의 격을 높였으면 좋겠고 더하기 겨울이 따뜻하기 때문에 저는 저기 주문진 양양하고 그다음에 동해 삼척 이 일대에 국제 학교를 저는 꼭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주도 영어 도시처럼 국제 학교를 만들면 수소 산업과 그 레저와 그다음에 이 허브라고 하는 그런 영역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많고 그래서 일자리도 좋은 일자리가 많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네, 공약에 관한 그런 얘기인 말씀이신데 제가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번 지방선거에서 많이 등장하는 게 대기업들입니다. 대기업 유치. 지금 수소산업 말씀하시면서 원전 해지부지 말씀하시면서 이제 대기업 얘기가 나왔고요. 아까 좀 전에 동해안 발전청 관련해서는 여러 기관들 다 왔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기관들이 어떤 설치될 수 있는 올 수 있는 청사진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될까? 이행 가능성에 대해서 사실 발전청에 네. 체육진흥공단이 다 오는 건 아니잖아요. 산림청이 오진 않잖아요. 네. 이게 동해안에 전체적으로 산림을 담당하는 북부 산림청 있죠. 동부지방이 있죠. 산림청이 예. 있잖아요. 산림청이나 그다음에 이 소방청 같은 게 지금 따로따로 흩어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행정복합센터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약간 그런 기능을 모아서 하는 것이 따로따로 전부 있으니까 이걸 출장을 다 다녀야 되잖아요. 그러지 말고 한 군데 모여 있으면 시너지가 나게 될 거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삼척의 그 원전 해제 부지는 이미 GS가 이미 수십만 평의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계에 있는 그 우리가 그 포스코가 마그네슘 질려다가 이제 못 지었던 그 단지는 일반 산업 단지가 됐는데 58만 평 중에 이미 28만 평을 포스코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뭔가를 생짜로 하는 건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실현 가능한 있는 것을 잘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미 GS나 포스코가 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실 가능성이 있는 거고 현대는 이미 투자 계획을 밝혔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있는 기관들이 복합화해서 시너지 효과를 낸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아주 현실적인 사람이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동해바다님이 말씀하신 수소 경제지대 너무 기대됩니다. 이런 댓글을 다셨어요. 예, 강릉이 아닌 화력 설립으로 인하여 청정 강릉이 환경 문제가 대두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이 어떻습니까?라는 질문도 있네요. 우리 실시간에. 그거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저는 결국은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후 위기에 좀 더 강한 그래서 우리가 1억 5천만 평의 불탄 곳을 거대한 생태 허브로 만드는 것을 만들어가면 아주 국가적인 프로젝트가 되고 앞으로 또 불이 안 나는 것도 중요하죠. 두 번째로는 이게 지금 바다가 사막화되어 있는 게 굉장히 강하거든요. 이 사막화를 어떻게 우리가 해초 같은 것을 대대적으로 심고 그래야 또 물고기가 없어요 지금 동해안에. 그래서 이거 해초 부분에서 가면 이게 또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데 굉장히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바다하고 산 이 두 가지 부분에서 우리가 획기적인 국가 프로젝트를 하면 저는 국가적인 설득력이 높고 이 강릉에 대한 동해안에 대한 이미지도 훨씬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후보님이 말씀하셨던 바다가 있는 스위스 그 그렇습니다. 공약이신 거죠. 네. 그 강릉의 관광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 그렇습니다. 네. 후보님 토론회 하다 보니까 후보님이 이 과거 전력 때문에 뭐 정치자금법이라든가 정과라든가 뭐 이런 것 때문에 공격을 많이 당하세요. 지사직 상실했던 거 어떻습니까 심정이? 그 선거 때마다 나왔던 얘기고요. 예. 그때마다 도민이 저를 선택해 주셨고 어제 그저께가 노무현 대통령 13주기였습니다. 그 노무현 대통령이 우리 곁을 어떻게 떠났는지 많은 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제가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이유만으로 검찰 수사 7번, 그 특별 검사를 2번 한 개인이 당한 사람은 아마 제가 유일할 겁니다. 정말 밤하늘의 별보다 많은 하고 싶은 얘기는 많습니다만은 저는 일체 변명할 생각이 없고요. 그런 일에 연루됐다는 것 자체가 제가 부족해서 생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일을 잘해서 더 특별한 강원도를 만들고 위대한 강원도를 만들어서 일로 결과를 보답하겠습니다. 그리고 선거 때마다 나오는 그런 얘기가 또 슬프기도 합니다. 네. 더 일을 잘하게 해서 보답하겠습니다. 네. 아마도 제1공약은 아마 특별자치도 설치였을 것 같고요. 예, 상대 후보에게서 좀 이번에 토론회도 하고 선거운동을 하면서 좀 빌려오고 싶은, 갖고 오고 싶은 공약 뭐 그런 것도 있었습니까? 저는 어떻습니까? 노인 바우처, 건강 바우처 같은 거는 그 60만 원 준다는 건데 그건 좀 더 과한 것 같고. 예, 적정한 그럼- 수준에서. 그러면은 60만 원이면은 1,800억이거든요. 예. 그건 너무 과한 것 같고, 다만 그 건강이라는 걸 생각했던 면에서는 저는 어르신이 원하시면은 치매 검사를 우리가 무료로 해드리는 거, 그리고 그것을 예방 치료를 해나가는 것, 저는 그거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군요. 일반적으로 누구나 다 60만 원을 나눠줘서 하면은 그게 30만 연세에 그 1,800억이면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좋지는 않은데, 건강이라는 것에서 착목했다는 거는 의미가 있다. 그런데 거기는 저는 치매 부분에 좀 집중해서 하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를 하나 더 보태봅니다. 네. 지금 이 선거운동을 하고 계시지만 결과는 우리 도민들의 손에 달려 있지 않습니까? 네. 결과에 따라 어떤 행보를 걸으실지도 되게 궁금합니다. 후보님 어떻게 생각하고 구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손흥민 선수처럼 정말 저는 일을 잘합니다. 그리고 여야 협치를 잘합니다. 제가 국회에서 대정부 질의하면 국민의힘 의원들도 박수치고 그러는데요. 저는 정말 이 지긋지긋한 싸우는 정치를 끝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철규 의원하고 권성동 의원님하고 이양수 의원님하고 저는 힘을 모아가지고 이 바다가 보이는 스위스 프로젝트, 이런 걸 정말 거대한 프로젝트를 같이 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허영 의원님하고 우리 한기호 의원님하고는 접경 지역을 살리는 일을 꼭 같이 하고 싶고, 우리 송기현 의원님하고 유상범 의원님하고는 이 용문 홍천 철도 문제하고 삼성 헬스케어하고 우리가 현대자동차의 미래사업부는 꼭 유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 한 분한테 도청 공직자를 파견을 보내서 정말 우리가 이번에 특별자치도도 이광재가 드라이브를 시작하고 여야가 함께 힘을 모으니까 다 할 수 있잖아요. 이번에 그 자부심을 가지게 된 게 전 제일 중요한 거라고 보는데, 여태까지 강원도민은 우리가 뭐 하면 되겠어? 뭐 해주면 좋고 안 되면 홀대론이고 그랬는데, 그러지 말고 당당하게 이제 강원도 당의 길을 가자. 결국 남의 당에 기대봐야, 제가 민주당한테도 내놔라 이거를, 나를 출마시키려면. 그래서 좀 당당하게 강원도 당을 가고 협치하면 저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광재에게 기회를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당락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당선된다면 협치를 할 것이고, 낙선되더라도 강원도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 봉사하겠다, 이런 저는 뜻으로 뭐 들립니다. 강원도민한테 많은 은혜를 입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강원도민한테 꼭 은혜를 갚는 멋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정치 활동 하시겠습니까? 그건 좀 다른 문제 같아요. 예. 저기 유튜브 하시더라고요. 네. 이광재 TV 저도 네. 구독 눌러놨는데 뭐 김지태 후보도 구독 눌러놨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이렇게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접촉하게 되는 것 같습니까? 도민들하고의 어떤 스킨십이 많이 확대된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이제 많이 만나 뵈려고 노력하는데 아직은 땅이 좀 넓고, 그다음에 제가 만나 뵈면서 아주 배우는 게 많습니다. 정라항에 가서는 저거 정라항을 여수 밤바다보다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을 텐데, 주문진 시장에 가서는 저기를 조금 더 현대화하고 주문진을 키울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사천 영곡 주문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데가 향호라는 데거든요. 그 주문진 지나서 솔밭. 그 솔밭이 연세대학 땅이에요. 제가 거기 한 10번 이상 가봤어요. 거기에 미래 도시를 하나 만들려고. 그런 애정을 가지게 되고 제가 땀 흘려서 함께 살아가야 될 분들이 강원도민이다라는 생각은 참 많이 하게 되죠. 근데 네. 많이 뵙지 못해서 죄송해요. 네. 우리 여러분들이 글을 올려주고 있어요. 후원했어요. 뭐 이광재 뒤에는 민주당이 있다. 진심은 통하겠죠. 이런 글들도 있고요. 예. 지금 법사위가 시작되는 모양입니다. 저희들 시간이 되시는가요, 후보님이? 네, 괜찮습니다. 예, 후보님. 그러면 같이 한번 잠깐 볼까요? 예, 뭐 시간이 되시는 한도 내에서만 보겠습니다. 예. 이 저희들이 범법자를 법제 잡아야 되는 사법위원회에서 법무부가 특별자치도 범법을 관련 하고 법안이 있는 상황이 상정될 발생하고 예정이어서 우리 후보님하고 상황에서 대담 현안 도중에 질의를 잠깐 보고 법무부 장관에게 하지 있습니다. 않는다는 예. 국회 직무유기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5월 29일 질의죠? 날 예. 국회법상 예, 다른 질문하는 것 같아서 법사위가 얘기를 일기가 잠깐만 끝나기 때문에 지금 이어가겠습니다. 현안 질의를 시간이 하지 않으면 괜찮으신지 네, 모르겠네요. 지금 현안 예, 질의할 수 예, 없는 예, 상황이 예. 되고 후보님, 그렇게 되면은 원구성 지금 협상이 잘 안 될 경우에 제가 이 법사위 공보물 보다 보니까 막 양양인가 보죠. 이 서핑하는 모습도 있고, 네. 네, 서핑하는 모습도 있고, 운동을 좋아하시나요? 어떤가요? 운동 좋아하죠, 저. 네. 이 양양인가요? 그렇죠. 뭐 실제로 서핑 자주 오십니까? 그렇진 않아요. 어떤 운동을 추천은 주로 많이 하십니까? 하죠. 저는 걷는 거 많이 하고 자전거 타는 거 좋아하고. 네, 그렇죠. 예. 저희 그 강원도 동해안 같은 경우에 지금 서핑 인구, 레저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네. 예, 그 문제도 이제 규제라든가, 그다음 마리나 항이라든가 이런 거 하는 데 있어서도 좀 제한이 많고 좀 잘 안 되는 네. 남해나 이런 쪽보다도요. 네. 예, 그런 것도 있는데 특별자치도법 설치되면 아마도 그런 것들도 좀 지금 탄력을 아마 받을 수 있을까요? 특별자치도를 설치하게 되면 아마 그 속초, 고성, 양양 이거 하나를 광역권 도시계획을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특화된 도시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제 네. 그러니까 속초, 고성, 양양이 하나의 경제권으로 보고 하나의 우리가 그 강릉이 하나가 있다면 동해 삼척이 하나의 이 세 개의 경제권이 하나의 특화된 전략을 가져야 우리가 미래지향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바다라는 공통점은 다 가지고 있죠. 네. 그런데 앞으로 이 중산층이 점점 더 커지기 때문에 이 스포츠, 문화, 관광이 점점 더 커질 거라고 봅니다. 네. 아마 양양은 제가 2010년도에 그때 이 동해안 지역의 단체장들한테 동해안 지역에 바닷가에 있는 땅을 거의 다 사라 그랬거든요. 그래요. 이게 폭등하게 될 거다. 왜냐하면 바닷가는 한정된 땅이다.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지자체가 사가지고 있다가 도시계획을 제대로 해서 나중에 팔 걸 팔고 땅만 다 팔고 나서는 나중에 지역 주민들은 나중에 바다에 들어가지도 못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지분 투자를 해가지고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야 된다고 했는데요. 이번에도 우리가 지금도 앞으로 바다는 똑같은 양상이 벌어질 겁니다. 우리가 경포대만 하더라도 그 한양대학교 땅이 있거든요. 쭉 위로 올라가면은 강원대학교가 갖고 있는 땅도 있고요. 주요 대학이 갖고 있는 땅이 엄청 바닷가 쪽에 많이 있습니다. 연수원 명목으로. 저는 그런 부분을 잘 그 땅을 기획을 해서 레저 스포츠, 그다음에 의미 있는 지역 주민들이 소득을 얻어내면서 일자리를 얻어내면서 부가가치가 높은 그 길을 가는 길을 좀 반드시 찾아내야 된다고 봅니다. 좀 가벼운 질문을 드리자면 이번에 유권자 중에 이제 투표하는 연령층이 좀 낮아졌잖아요. 예. 이 강원도에도 뭐 그리 많은 청년 인구나 청소년 인구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정치를 꿈꾸는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친구들을 만난다면 정치인 이광재 후보께서는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봉사활동을 많이 해보라고 하고 싶어요. 봉사활동요. 이게 정치라는 게 이제 업종으로 보면은 이게 서비스 업종인데 업태로 보면은 이게 유통업이거든요. 유통업이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생각을 법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예산으로 만드는. 근데 이걸 못하니까 요구를 얻어먹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러면 이 봉사를 많이 해보면 제가 이거 어느 신부님한테 들은 말씀인데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해서 그 사람의 얘기를 듣고 공감해서 눈물을 흘리면 그 눈물 하나하나가 묵주가 될 거다. 이런 말이었는데요. 결국 사람과의 뜨겁게 사람을 사랑하고 그들의 연민을 가지고 그런 마음이 없이는 정치하면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 출세하려고 정치하면은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보람도 없어요. 제가 국회의원 배지를 안 달고 다니는 이유도 그 배지가 되는 무게 때문에 그 힘든 것 때문에 제가 안 들고 다니는데 봉사활동을 많이 해보시면 내가 봉사활동이 체질에 맞는지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선거 로고송이 뭔가요? 해변으로 가야 합니다. 해변으로 갑니다. 네. 별이 알고- 쏟아지는 해변으로 가요. 해변으로 가요. 사랑한다. 그걸 했는데요. 동해안 전성시대를 이광재가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 의미를 부여한 겁니까? 예. 동해안등. 저는 그 프랑스 칸느를 가보고 참 느낀 바가 많았는데 그 인구 7만 5천 명밖에 안 되는데 세계적인 도시거든요. 근데 저는 강릉 양양이 칸느보다 훨씬 더 유명해질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그리스에 가면 그 산토리니라는 데가 인구 15,000명밖에 안 되는데 그 건축물 때문에 수백만을 전 세계에서 관광객을 모으잖아요. 이 정말 아름답잖아요. 제가 정말 놀라는 거는 그 우리 그 속초에 가면 울산바위가 있고 호수가 있고 바다가 있는 이런 전경은 진짜 없어요. 이 경포대나 우리가 향호 가봐도 뒤에 설악산이 있고 호수가 있고 바다가 있는 이런 경치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경치를 좀 극대화시키는 걸 해서 좀 주민들이 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별 볼 일 있는 강원도. 예. 내일이 사전 투표일입니다. 그리고 본 투표일도 이제 일주일도 채 안 남았고요. 내일 사전 투표하시는 분들 그리고 본 투표를 앞둔 분들에게 메시지를 보내신다면 어떤 메시지를 보내실까요? 강원도민 여러분, 이광재를 사랑해 주십시오. 우리가 내일 특별자치도 법안이 통과됩니다. 우리는 정말 특별한 도민이 될 수 있습니다. 강원도를 위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일을 잘할 수 있는 손흥민 선수처럼 일을 잘할 수 있는 이광재 도지사에게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 투표를 꼭 해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제가 국회의원 그 편한 길을 포기하고 제가 강원도를 일으키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이광재에게 기회를 꼭 좀 주십시오. 투표해 주십시오. 라고 간곡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후보님 정말 마지막으로요. 마지막으로 누군가에게 지금 이 시점에서 얘기하고 싶다면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습니까? 영동 지역 주민들에게요. 바다가 육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매일 쓰는 편지가 파도라고 합니다. 이광재는 매일 강원도민들에게 강원도민 여러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강원도민 여러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라는 사랑의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바닷가 모래, 밭에 낙서 같은 걸 쓰죠. 근데 파도가 지나가면 금방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수많은 정치인이 하는 말들이 저는 바닷가 모래 사장에 쓰는 글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광재가 강원도민에게 드리는 지금 이 글은, 사랑의 편지는 절실하다는 것을 꼭 좀 알아주시고 이광재를 꼭 좀 도와주십시오. 국회의원이라는 편한 길을 포기하고 여러분과 함께 웃고 울고 그리고 성취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이광재의 사랑의 편지 꼭 좀 받아주십시오. 네. 마지막 그 댓글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네. 당선되셔도 중앙 정부와 잘 지낼 수 있을까요? 지금 집권 여당이 바뀌었잖아요. 네. 예, 잘 지낼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아마 누구보다도 더 잘 지낼 겁니다. 특히 김진태 후보보다는 훨씬 더 잘 지낼 겁니다. 저는 청와대 생활을 했기 때문에 청와대를 어떻게 설득해야 되는지 알고요. 그다음에 기재위원과 상임위를 여러 개를 했기 때문에 중앙부처 공직자를 어떻게 설득해야 되는지 저는 잘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권성동 의원, 이철규 의원, 이양수 의원 다 저는 우리 공직자를 파견해서 정말 잘 지낼 겁니다. 편하게. 그리고 또 민주당 국회의원들한테는 제가 일정 정도 적어도 민주당을 움직일 수 있는 일단의 저는 세력을 갖고 있다고 또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도 제가 훨씬 더 일을 잘할 수 있습니다. 네, 후보님이 워낙 바쁘시기 때문에 다음 일정이 있어서 오늘 대담은 여기서 마치고요. 예, 특별자치도법이 법사위를 통과하는 모습을 좀 보고 싶었는데 그 부분 뭐 반드시 통과되리라 믿고요. 내일까지 모든 절차가 완료될 거라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믿습니다. 그 이후에 좋은 성과 얻으셔가지고 다시 한번 자리 모시고 좀 대담을 나눴으면 좋겠고요. 예, 선거운동 기간 좀 더 힘내서 강원도민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특히나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토론을 보면서 영동 지역에 대한 안건들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영동 지역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영동 지역 주민들이 항상 소외감, 홀대에 대한 느낌을 갖고 있다는 걸 좀 명심해 주시고 정치 활동에 있어서도 그 부분 잊지 않고 해변으로 가요. 그 로고성처럼 좀 활동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영동 후보인데요. 평창 출신이고 네. 옛날 그 둔내 이쪽은 옛날 명주군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평창 출신이고 정선 태백에서 국회의원 생활을 했잖아요. 그 태백은 옛날 삼척이었고 그래서 영동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저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는 가능성이 지금 원주 춘천은 수도권이 워낙 가깝기 때문에 실제로 앞으로 성장해 갑니다. 앞으로 영동 지역에서 저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여러분 진짜 1억 5천만 평 저 불탄 땅에 저거를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곳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광재에게 동계올림픽을 하면서 제가 수많은 나라를 가봤거든요. 예, 그래서 생각한 바다가 있는 스위스 프로젝트를 같이 하면 저는 동해안 전성시대를 만들 수가 있고 제가 해변으로 가요를 이번 5월 30일까지 많이 들으시게 될 텐데 정말 저는 멋진 곳으로 이 동해안을 만들고 싶습니다. 전 국민이 사랑하는. 그래서 저는 도지사가 되면 제일 먼저 그 강원도하고 18개 시군 특히 영동 지역의 단체장들하고 같이 대대적인 광고 홍보 캠페인을 할 겁니다. 이번 여름 휴가는 영동에서. 그래서 그 캠페인을 할 거고요. 그래서 약 100만 장의 숙박권을 발행할 겁니다. 그리고 내년까지 강원도와 18개 시군이 갖고 있는 모든 박물관, 미술관을 갖고 있는 전부 다를 무료로 해서 완전히 그 강원도 세일즈에 나서게 될 겁니다. 영동 지역 주민 여러분, 이광재와 함께하니까 살다 보니까 이런 날도 있었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투개표일 날 제가 화상으로 좀 연결을 해도 되겠습니까? 물론. 예, 지선이 8살 마카놀자에서 화상으로 좀 잠깐만 전화 통화를 좀 화상 전화 통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바쁜 일정 잘 소화하시기 바랍니다. 네, 강원도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꼭 투표해 주십시오.